그 작가 이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예술이라는 것은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거든요. 역사 속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내 예술은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꿈나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현대미술의 아주 독특한 존재, 안창홍 작가를 만나러 여주미술관에 나왔습니다. 작가님은 매우 자유로운 정신세계로 독보적인 시각 언어를 구축해온 분인데요. 50년이 넘는 화업 동안 세상에 대한 저항과 분노, 그리고 따뜻한 인간애를 줄곧 잃지 않고 작업을 해온 분입니다. 한국 현대미술사의 거장인 안창홍 작가, 이번 전시의 제목은 바로 안창홍전인데요. 이 전시 제목에서 느껴질 수 있듯이 작가님의 대표작을 모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자, 작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야, 작가님, 제가 이 네. 자료 사진으로는만 많이 봤는데 네. 직접 여주미술관에 와서 이 작품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 압도적입니다. 사실은 이게 숫자가 더 많아요. 아, 그 한 3분의 1 정도 온 거예요. 야, 제가 해놓은 작업을 다 전시하려면 한 500평 이상. 언제 그렇게 이런 많은 작업들을 하세요? 작가님, 이 작품들 제목은 뭔가요? 전체 제목이 눈먼 자들. 눈먼 자들.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 가해자기도 하고 피해자기도 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네. 우리의 모습. 어, 눈은 크게 부릅뜨고 있는데 네. 볼 수 없는 사람들. 야, 근데 이 작업들은 각각 뭔가 채색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작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 설명을 좀 해주세요. 흙으로 소조를 하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틀을 만들죠. 여러 개를 찍어내기 위한. 그것을 속에다가 다시 FRP라 해가지고 선박 만들 때 쓰는 그 재료예요. 아, 그게 선박 만들 때 쓰는. 예, 굉장히 견고한 그 재료인데 그걸로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네. 위에 채색을 하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제각각의 이야기들을 심어놓는 그런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위는 FRP라는 재료. 재료로 하고 위에는 크릴 물감으로 채색한. 아, 제가 화가이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이 있죠. 조각가들은 그냥 그 재질 자체의 장점을 살리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재질 위에다가 색깔로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10분 활용해서 만드는 거죠. 그 붓질을 굉장히 많이. 예, 그 굉장히 힘든 네. 작업들이에요. 와, 이 작업 하나 만드시려면 얼마나 걸리시는 거예요? 일단은 흙으로 이 형태를 빚을 때 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흙으로 빚는 것부터 예,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직접 다 해야죠. 와, 저는 조수가 없어요. 조수 안 쓰세요? 예. 작업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 성격이 완벽주의자가 돼가지고 아, 어떻게 보면은 이 인물 하나하나에 담긴 스토리가 다 그렇죠. 다를 텐데 여기에 이제 많은 인물상들이 있잖아요. 예. 그 인물상 중에서 스토리 뭐 한두 개만 좀 대표적으로 그럴까요?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이거는 보면은 글자도 격투기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격투기. 예, 그리고 뒤쪽에 보면 한문으로 전사라고 적혀 있어요. 전사. 아, 그럼 전쟁에 임한 군인 같은. 예, 그 이게 전쟁가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로마 원형 극장에서 네, 그 격투사들이 네. 살아남기 위해서 격투하고 민중들이 열광하잖아요. 아, 황제가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콜로세움. 하면 예, 그렇죠. 네. 콜로세움의 이야기인데 네, 요즘 UFC라 해가지고 네, 우리 네. 들이 열광하는 격투기가 있어요. 그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했지만 지금은 돈을 위해서 돈과 명예는 있지만 격투하는 과정도 똑같은 거죠. 극단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욕망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라고 생각한 거죠. 오, 재밌는데요? 예.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또 저쪽에 네. 금빛으로 칠해져 있는 아, 바코드가 있어요, 사람한테? 예, 바코드라는 게 우리 현대인의 상징이잖아요. 바코드 없이 상품이 연결이 안 되죠. 네.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기호죠. 우리 그 시대의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들을 문신처럼 새겨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2014년 4월 16일 8시 50분이라는 뜻이거든요. 2014년? 예. 10년 전.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8시 50분에 물속에 배가 마지막 꼬리를 감췄거든요. 아, 그게 벌써 10년이 됐고. 그렇죠. 저는 잊을 수 없고 그거는 전 국민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잖아요. 정말 몇 년 동안은 정말 그 그럼요.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고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렇죠. 뭔가 하셔야 됐군요. 예. 그 작가 이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예술이라는 것은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작품을 통해서 먼 훗날 그 시대에 뭐가 있었는지 뭔가를 사람들이 내 작품을 통해서 읽어내 줄 수 있다면 이를테면은 피카소의 그림 중에 게르니카가 있기 때문에 예. 게르니카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 폭격으로 해가지고 마을이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네, 그 피카소의 그림을 통해서 사람은 기억하고 그 지난 일을 경삼아 또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그런 거죠. 네. 예술도 그런 힘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저는 작가님 이렇게 이제 인터뷰 하려고 쭉 작가님의 작품 보면서 작가님 좀 저널리스트 같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그렇죠. 이거 예술도 사람들이 그 욕구와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듯이 예술도 다양해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혹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예술이 존재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삶의 아픔을 역사 속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내 예술은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많은 그 얼굴들이 예. 다 지금 눈먼 자들이라는 주제 하에 예. 다양한 사례를 그렇죠. 지금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어, 다양한 그냥 익명의 사람들이죠. 익명의 예, 사람들인데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색깔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살아가면서 사실은 자본주의라는 것은 인간들의 욕망을 굉장히 정교하게 짜집게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실체로 봐요. 저는. 그런 속에서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피해자가 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좀 그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어 있다고 약간 한탄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왜 멈추지 보자면. 못하고 왜 눈 뜨지 그렇죠. 못하나 예, 예. 거기에 대한 것을 예. 작품으로 예.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뭔가 여기는 좀 어두운 공간인데 예. 와 이 전체 분위기를 위해서 좀 어둡게 조도를 낮춰놨어요. 네. 아니 작가님 이거 타조 맞습니까? 예. 이게 그 사실은 박제들이에요. 어쩐지 뭔가 뻣뻣하고 예. 저 가까이서 보면 눈알도 빠져 있거든요. 어머 눈알도 빠져 있고 목도 부러져 있고 사실은 굉장히 처참한 저 박스들 속에 네. 막 쑤셔 여어놓은 박제들이 꽉 차 있어요. 저 박스 안에도 지금 박제가 예, 막 구겨지고 부서진 것들이 꽉 차 있는 우연히 박제 창고를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예요? 아니면 예,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박제를 많이 합니까? 코로나 때 네. 작고 영시한 자연사 박물관이 문을 다 닫았어요. 고물상에서 그 작고 영시한 그 자연사 박물관들 물건을 고물상에서 왕창 긁어 모아서 사요. 사가지고 돈이 될 수 있는 건 다 팔고 박제는 사실 국제법으로 요즘은 거래가 안 되게 예 그래서 창고에 처박아 방치해 처박아 놓은 거죠. 그걸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사실은 돈이 안 된다고 그냥 쌓아놓고 산더미처럼 처참했어요. 그게 3년 전에 이걸 발견하고 폐공장에서 한 3개월 사진을 촬영하고 3개월이나. 네, 3개월 촬영해가지고 한 4개월 정도 또 작업할 수 있는 걸 골라내고 그리고 프린터를 맡기고 판넬 위에 배접을 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작년 여름부터 작업을 시작한 거죠. 사실 페인팅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 훨씬 더 회화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진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그 사실 그래서 작가로서 굉장히 힘든 선택을 한 게 화면 처리가 사진 위에 회화를 접목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걸 성공한 거죠. 뭐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의 그 탐욕의 끝이 어딘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독수리 같은 게 그냥 박제로 만들지도 않은 독수리들이 죽어가지고 비닐 포장에 쌓인 게 수십 구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욕망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치달아가는가. 전부 상업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꼭 필요한 것이만 그럼요. 하고 예.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절제를 그럼요.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항상 욕망은 절제라는 게 없어서 마구마구 나가죠. 그 예의도 없는 거죠. 예의도 없고. 이 친구들은 영어도 못 따라하는 거예요. 갇힌 채로 또 그대로 서 있다가. 사실은 작업실에 지금 꽉 차 있는데 박제들이 심하게 알아 누웠어요. 박제 시작하면서. 온 신경을 많이 쓰셨나 봐요. 예, 그리고 저는 그 박제들의 영혼이 다 나를 따라왔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느끼셨어요. 예. 그 노랑나비들이 여기 나비들을 영혼을 달래는. 약간 진홍고. 예, 그러니까 저승기로 잘 가라는. 붉은 것들은 뭔가 잔인함과 예, 그렇죠. 피와 예. 사실은 작품이라는 거는 뭔가 미적인 어떤 것, 그 그렇죠. 미적이라는 게 그럼요. 꼭 뭐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그럼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그럼요. 미적인 어떤 걸로 이제 승화를 시켜야 되는 결정을 하실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할 것이냐, 사진으로 할 네. 것이냐 이제 그런 가운데 예. 이게 만약에 이제 그림으로 됐다. 네. 그래서 좀 더 울림이 컸다. 이것도 또 괜찮은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들었어요. 그렇게 다큐멘터리 작가는 아니시니까. 작품 자체로서는 성공할 수 있는데 네. 이 박제가 가지고 있는 논픽션 사실 그대로의 울림은 약화되는 거죠. 예,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 예,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예. 이 보면 목이 부러져 가지고 이 속이 삐껴져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밧줄이 있는 그대로 이게 타조가 그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그게 무거우니까 밧줄 묶어서 끌고 온 거죠. 지금. 이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그렇죠. 예. 다른 게 필요 없다. 그렇죠. 이 장면 예, 자체가 예, 메시지다. 예. 다른 방으로 또 가시죠. 그래요. 예. 작가님 여기 무슨 소리가 나는데 심장 박동 소리예요. 제목이 화가의 심장이잖아요. 심장이라고 돼 있군요. 예. 어머, 저 심장을 예, 화가의 가시나무가 감싸고 예. 있는? 예, 화가의 심장.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네. 잠들지 못하는 화가의 세상을 같이 아파하고 그늘을 보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 고통 속에서도 작업을 해내야 되는 화가의 모습을 상징을 심장으로 가시나무에 휩싸여 있는 심장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요거 지금 예. 박제 작품 보고 와서 화가의 심장을 보니까 확 가슴에 와닿아요. 지금 그렇죠. 저도 가슴이 이렇게 저릿했는데 예. 작가님이 몸살까지 앓으셨다고 할 정도니까 이 예. 작업이 좀 이해가 됩니다. 예. 그 작업이라는 게 그래요. 모든 것들이 상과 연결돼 있고 그런 그 대상 자체의 정성으로 접근할 때는 그런 상대의 아픔이 내한테도 전달되거든요. 자, 가시죠. 예. 작가님 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려고 나오니까 좀 살 것 같아요. 서비스 차원으로. 서비스. 양귀비. 예. 양귀비 꽃이네요. 네. 근데 제목은 빨간 양귀비예요. 그래요? 제목은, 예. 까맣게 해놓으시고 왜 네, 빨간 까맣게- 양귀비라고 하셨어요? 까만색이지만 색깔을 스스로 읽어내라는 이야기죠. 아. 그렇게 보면 훨씬 더 재미있거든요. 아. 이거는 뭐 그냥 심각한 의미를 가진 그림은 아니고 네네. 그 작가의 회화적 재능을 뽐내는 작품이에요. 근데 정말 작가님 뭐 유명하시잖아요. 꽃그림 엄청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예, 예. 맨드람이라든가 예, 아마란스라든가 처음에 사루비아 예. 양귀비. 예. 근데 꽃을 그리셔도 꼭 약간 좀 뭔가 독특한 그렇죠. 느낌의 예, 꽃을 그냥 그리시는 것 같긴 해요. 생명을 그리니까 네, 네. 그냥 예쁜 꽃의 자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그리는 거죠. 예. 이게 먹으로 드로잉한 거거든요. 아, 이걸 다 먹으로 하신 거예요? 예, 먹으로. 그러면 종이는 캔버스입니까? 종이인데 아주 네. 굉장히 두터운 파라제 코튼으로 돼 있는 아. 예, 종인데 위에다가 이제 먹 먹을 드로잉. 우리 먹이요? 그렇죠. 우리나라 먹이요? 예, 우리 먹이죠. 아, 진짜요? 예. 와, 근데 진짜 이런 말씀은 거장에게 드리는 게 아니지만은 너무 그림을 잘 그리시. 너무 잘 그리세요. 그게 잘 그리는 게 함정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그 솜씨를 네. 그 좀 더 깊게 예. 그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작가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잘 그리는 솜씨에 사로잡히면 손가락 끝의 재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게 다 배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런 그 사물을 보고 포착해내는 어떤 효과적인, 그리고 감각적인 이런 것들이 다 배어 나오게 돼 있죠. 네. 정말 배워 나옵니다. 예. 예, 그 진짜 작가님의 오랜 필력,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정말 재능, 손끝의 재능, 예. 천이무봉 같은 그 재능이 배어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신기한 게, 저도 이 꽃병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매끈하게 그린 것보다 예. 작가님이 뭔가 살짝 거칠게 울퉁불퉁한 게 그린 게 더 멋스럽고 더 멋지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 쉽지 않죠,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네. 쭉 그리신 건데 그렇죠. 이 예. 형태가 정말 그 자체로 너무 멋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선이 가지고 있는 네. 꾸미지 않은 태초의 선이라고 할까요? 아. 예, 본능적인 선. 네. 근데 이런 작품 그리실 때 앞에 그러면 정물을 놓고 그렇죠. 그리십니까? 예, 보고 그리는 거. 양귀비꽃을 그렇죠. 놓고. 예, 그래요. 그리고 요것도 예, 뒤에 그 바탕 배경? 예, 그거는 배경을 뭘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무늬 있는 천을 그 굉장히 화려한 컬러로 되어 있는 무늬 있는 천이에요, 이게. 아. 배경에 놓고 꽃병을 놓고 양귀비 꽃을 꽂고 그러니까 컬러로 찍은 사진이 흑백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아. 작가님 가끔 이거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작가님이 이걸 안 하고 참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압니다. 맞아요. 아, 예,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부담 네, 없이. 네, 정말 좋습니다. 네. 아. 작가님 이건 또 마스크 가면 같은 시리즈가 쭉 있는데 예, 예. 이거 무슨 작품인가요? 우리 모습이죠. 이 또한 익명의, 다 이렇게 가면을 예, 안대를 가면 같은, 하고 예. 안대를 예, 하고 볼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러면서 이 이마에 열쇠 구멍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뭔가 그 여는 어떤- 열쇠가 예, 있습니까? 조정당하는 조정당하는. 우민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씩 보기보다는 이렇게 전체를. 집단의 움직임. 아.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화려하잖아요. 네. 화려하지만 거의 비슷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네. 우민화된 시민들. 제일 앞에서 본 조형 작업과 어떻게 보면 같은 그렇죠. 주제를 예, 가지고 같이 있는 연결되는 거죠.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작가님께서 지금 이제 색을 얘기하셨는데 작가님 작업들이 그 주제의 무거움에 비해서 컬러는 굉장히 화려하게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가 컬러의 시대잖아요. 또 컬러가 가지고 있는 천박함, 네. 가벼움, 네. 또 그리고 그 욕망 같은 걸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욕망은 화려하잖아요. 네. 검고 칙칙하게다기보다는 어.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거세당하고 어떤 정교하고 거대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렇죠. 우리도 그 속에 이 속에 있는 거죠. 네. 예. 정작 앞을 못 보고 그럼요. 안대를 하고 있는. 그냥 치달아 가는 거죠. 소리만 듣고 네. 피리 소리에 달려가는. 예. 아니 근데 현대에 그렇게 안 좋은 모습만 보이시는 거예요, 작가님? 아니 그런데 대부분의 작가들이 좋은 모습만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은 빛이 강렬할수록 그늘도 더 강렬한 있죠. 거죠. 네. 더 진하죠. 네. 이를테면 그렇죠. 고층 빌딩이 하나 섰어요. 그림자가 지는 그 뒤쪽은 그 빌딩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응달이잖아요. 네.
그 빌딩의 아름다움과 화려함만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눈 머는데 그 뒤쪽에 있는 응달 속에 있는 삶을 못 보는 거죠. 저는 앞쪽에 화려한 것보다는 그 뒤쪽 인간을 보더라도 겉으로 드러나 있는 화려함과 건강함보다는 그 속에 있는 인간의 이중성을 보는 거죠. 이 작업들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작업들인가요? 첫 시작이 언제쯤이셨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제 작품들은 보면은 유령 패션만 하더라도 70년대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역주행하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면서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한 70년대에도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작은 마스크들이 있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제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큰 작업을 하는 거죠. 네, 네. 작가님 별명이 2단 하시던데요. 그래요. 주류의 길을 거부하시고 네, 네. 계속 스스로 비주류의 길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바른 길을 걷는 거죠. 그렇게 오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 주류를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그렇죠. 정말 저는 네. 작가님 성공한 작가라고 생각을 그럼요. 하는데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공이라는 것은 네. 부나 권력이나 출세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성공을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작가거든요. 그게 성공이고 그걸 통해서 진정한 행복에 갈 수 있다고 그럼요. 생각하기 그럼요. 때문에 예. 작가님 뭐 대표작 중에 정말 일부를 봤는데 아마 일부만 보셨어도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작가님의 작품은 굉장히 정신세계가 네. 투철하시고 굉장히 저항과 그리고 본인만의 작품 세계를 지금까지 유지해왔다는 걸 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작품 세계가 형성이 됐는지 작가님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요. 네, 그럽시다. 예. 여기서 1편 끝내고요. 안창호 작가님 2부 인터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네.